자, 민구님 오래 판매하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직원을 뽑고 대신 DB를 올리거나 판매하고 주문 처리하는 직원을 뽑으셨을 텐데 그런 노하우를 어느 정도 전수해야 일이 돌아가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알짜배기만 뽑아서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전부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을 건데 직원이 그만두는 빈도가 많을 것 같아요. 일 배우면 소스 빼먹고 판매자 해버리는 경우, 이게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요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준비 중이긴 한데 생각보다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가 가서 차리라고도 합니다. 자신 있으면. 아무리 다 알려줘도 이제 본인이 하게 되면 늘 말하잖아요. 초반 1년 정도는 미친 듯이 시간을 몰입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견디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뭐 내 거를 배우든 안 배우든 해낼 사람일 거고 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또 해볼 거고, 요거는 걱정 안 하시고 다 알려주셔도 돼요. 알려주고 그걸 잘 소화하고 올라오는 친구한테 그만큼 좋은 관계 가지고 잘 해주면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이카테는 민구님이 알려주신 대로 11번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오, 힘든 건데 잘 하셨네요. 이런 곳에 셀포터나 그런 곳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것도 한번 마이카테를 올려서 사용하는 법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님 두 분 캠이 너무 좋고 PD님이 자주 대표님 부르면서 뭔가 놀리시는데 웃으면서 다 받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선한 분인 게 보여요. 그리고 강아지 간식 안 사왔다고 미안해 하시는 친구가 질문이 아니잖아요. 댓글이 웃기다. 민구님은 제 겁니다. 살면서 언제 이런 글도 받아보고 실제로 보시면 정말 실망하실 텐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실 막 그런 것도 있어. 가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정치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저를 좋아해주고 누군가를 저를 당연히 그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걸 보면 이제 자기 전에 계속 거슬렸다가 다 잘 되겠지 하고 또 으스자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등록하다가 현타가 와서 민구님 영상 보고 혹시 마켓별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켓별 수수료 등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하니 마켓별로 어떻게 적용하셨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추가 개수는 몇 개로 하셨는 게 좋을지, 저는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5개로 했는데 맞는지.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 같은 경우 중복 키워드가 품질 체크에 걸려서 삭제 반영은 한 개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켓별 특성과 그에 따른 마켓별 설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짧게 말하기는 어렵고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는 5개까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상품명도 다시 길어져서 이제 100바이트까지 100글자까지 50바이트에서 100바이트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5개까지는 안 하고,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많이 넣는 편이고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에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품질 체크가 있으니까 실제로 한 개뿐이 안 된다면 기존 상품명을 좀 많이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2개까지도 될 거니까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마진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그냥 공식처럼 아예 말하고 있는데 초기 때는 그냥 원가 대비 최소 15%,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등급 달고 나서는 이제 20에서 25까지는 최소로 보셔라. 원가 대비 20에서 25,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맥시멈은 원가 대비 30%로 보고 있고 그 위로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상세 페이지에 추출할 때 썸네일에 글씨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좋은가요? 단순하게 그림만 있는 걸로 썸네일을 써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실 글자가 들어가도 노출도가 확 내려간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제품이 너무 잘 나가면 가끔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하는데, 저희 같은 스타일, 대량 등록 스타일에서는 어차피 특정 제품이 너무 잘 나가는 케이스가 드물어서 적당한 글씨,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냥 후킹이 되는 글씨들은 그냥 넣으시고, 그런 걸로 물론 11번가나 이런 데서 품질 뭐 부적합으로 뜨긴 하는데 그런 건 어차피 다른 마켓에서는 또 괜찮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글자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네이버에서 아니면 마켓에서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많이 걸러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없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글자보다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컷 이런 것들이 전환율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만 월 500, 1000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고 어느 정도 손을 대느냐. 손을 적게 대면 뭐 저처럼 많은 마켓을 해야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월 500, 1000이 매출인 거면 뭐 좀 쉬운 편이고, 순이익인 거면 스마트 스토어를 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막 소량 가공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품명이든 뭐 카테고리든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데, 저는 끝에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로만 그 정도 매출 수익을 내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랑 시간 쓰는 거는 똑같아요. 일에 시간 쓰는 시간은 똑같은데 더 집중을 이쪽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보통 유튜브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로도 몇 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오픈마켓 특성상 정산 주기나 수수료가 천차만별인데 월별로 매출에 따라 정확히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남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엑셀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긴 해요. 정확하게 마켓에서 제공하는 정산 예정액과 도매 사이트의 원가 그리고 뭐 교환 CS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빼서 정말 순이익을 완벽하게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오차가 분명히 생긴다 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과 실제 정산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정산 주기, 그리고 현금 입금 출금 기준으로 할 거냐, 정산 예정액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경유했을 때 뭐 2% 추가되는 거, 다나와 경유했을 때 2% 추가되는 거, 고객 혜택을 준 것과 안 준 거, 뭐 복수 구매를 100원 할인해 준 거 안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100% 일치하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앞선 마진 답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최소한으로 가져가라. 최소한 15%면 평균적으로 보면 15,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네, 민구님 초보셀러인데 민구님 영상 너무 도움이 돼요. 초보분들, 저 요즘 이제 영상을 보면 잘 파시는 분들 사실 이제 제 영상 안 봐요. 너무 많이 올리기도 하고 초보분들 거 다 아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뭐 가끔 라이브에서 같이 대화만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안 보고 집중하거든요. 내가 빨리 이거에서 더 키워야지, 이런 거 하니까. 자, 초기에 올렸는데 주문도 거의 안 들어오고, 혹은 제품이 오래돼서 솔드아웃 되었거나 마켓에 상품 올리는 개수가 정해졌는데요. 혹시 스토어 물건들을 정리하고 삭제도 하나요? 스토어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서요.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쿠팡은 200개 정도, 네이버는 100개 정도 돼가요. 저는 당연히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작업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게 결국은 빠른 시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상품을 이렇게 올리시면 나중에는 이제 마켓에 올리는 것도, 다른 마켓에 뿌리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수동으로 좀 하셔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주문 CS 다 처리해 보시고 이제 내가 정해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집중해서 키울지, 광고까지 공부해서 집중할지, 아니면 저처럼 약간 수량을 늘릴지. 수량으로 가기로 했다면 프로그램 공부로 가셔야 되고, 집중으로 가기로 했다면 키워드 분석이랑 광고 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200개, 100개니까 우선은 아까 댓글 다신 분처럼 일주일에 최소한 2개에서 5개 정도 주문 들어올 때까지 수동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그 메커니즘은 상품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민구님 영상 보고 위탁 판매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3일 전에 시작하셨군요. 마이카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셀러가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수동으로 스마트 스토어만 올리고 있어서 매번 등록할 때마다 직접 입력하거든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마이카테를 완성하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수동으로 하시면 마이카테 필요 없습니다. 수동으로 하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하시면은 하나 둘 주문이 들어올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마이카테 신경 쓰지 마시고 수동으로 한번 쭉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구님 요즘 빈대 때문에 난리들인데, 혹시 위탁 상품 팔았는데 구매자가 피해를 입으면 저희같이 위탁 판매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쪽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고 위탁 업체에 다시 책임 보상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요즘 빈대 때문에 택배도 밖에서 뜯고 물건만 들고 들어간다는 말도 많이들 있던데, 사실 이런 걱정보다는 빈대가 떴다, 다른 거 도매 사이트, 내가 물론 소싱할 생각도 있지만 나는 재고 없는 게 더 좋으니까 빈대가 나오면 뭔가 좀 잘 팔릴 만한 거 없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청소 위생용품 쪽이겠죠. 소독용품, 요런 도매 사이트를 먼저 찾아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 걱정인데, 이런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뭐 우리 제품을 썼는데 너무 날카로워서 손에서 피가 났어요, 냄비 뚜껑이 깨졌어요, 이런 거 사실 많거든요. 10년 정도 하면. 저는 똑같이 우선은 해당 제품이 뭐 국내 생산 제품이면 제조사에 똑같이 물어보고요. 원래 전자상거래 규정상에 따르면은 이제 6개월 내에 제품이 고장이 나면,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비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문제로 인해 고장이 나는 거는 6개월 이내면은 원래는 반품이나 이런 게 돼요. 전자상거래법을 찾아보면. 근데 사실은 대부분 제품 문제가 아니고 쓰다가 그냥 고장이 나고 뭐 중국산이면 이제 싼 거라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고장나면 버리는데, 간간히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것도 마켓에서 보면 좀 화날 텐데,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막 몇만 원으로 해결되는 거면 제가 가끔 병원비도 주기도 하는데, 진상들 있잖아요. 이걸로 뭐 소송을 하네 막 이렇게까지 서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저는 마켓으로 돌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뭐 해드릴 수가 없고, 구매하신
G마켓, 구매하신 쿠팡, 구매하신 11번가에 한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또 G마켓에 전해서 엄청나게 할인을 내요. 그러면 G마켓에서 중재를 해줍니다. 저희가 고객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해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재부담이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고객님에게 이거 그냥 반품비 없이 반품해드리고 저희가 나머지를 반액을 드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어이없을 때는 마켓으로 돌려라. 요게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높지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몰일 때는 내가 어떻게든 커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사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너무 말이 안 될 때는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이거 진짜 그냥 규정대로 해드릴 테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셔라. 그럼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할 때는 대부분 제가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파시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또 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네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중에 있으며 쿠팡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쿠팡 최신 버전 로켓 그로스가 생겼던데 상품 등록 전에 판매 방식에서 두 가지, 판매자 배송과 로켓 그로스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위탁 판매 로켓 그로스 상품 등록 과정 업데이트 강의 부탁드립니다. 로켓 그로스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는 많이들 하고 있어서 판매자 배송으로 잘 나가고 리뷰가 쌓인 것들을 그로스로 전환하는 게 리스크가 낮겠죠. 제로는 아니겠지만 뭐든 사실 100%랑 0%는 참 드물잖아요. 제로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판매자 배송으로 잘 나간 것들을 로켓 그로스로 전환해서 또 이제 로켓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고를 사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그만큼 마진은 높아지겠지만 책임이 커지죠. 이게 안 팔리면 수수료만 나가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쿠팡 광고 같은 거. 더 파고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위탁 판매 중 쿠팡의 판매 정지를 당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반복적인 정책 위반으로 인한 판매 계정 정지라는 이유로 판매 정지를 당했는데 정확히 어떤 정책을 반복했는지에 대한 메일을 제대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판매 정지를 풀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정책 위반. 이거는 이메일로 한번 좀 계속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겼는지. 제가 그냥 제일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건 사실 저작권인 것 같거든요. 저작권이라면 어떤 저작권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지금 스토리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쿠팡이 이렇게 정지를 했다면 한 번은 반성문을 쓰면 풀어주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요즘 영구 정지를 많이 시키고 있어서 그 소명이 어떤 저작권의 어떤 상표, 어떤 특허, 어떤 거인지 따라서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설 거고 영구 정지라면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풀 수 있지 못하니까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방법밖에 없고 사업자를 요즘은 더 낼 때도 사업자 번호만 다르고 내 핸드폰 번호랑 동일하게 하면 거절나는 케이스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도 다르게, 사업자 주소도 다르게, 명의야 당연히 내가 대표겠지만 그거라도 다르게 해야 승인이 좀 무난하게 나니까 사업자를 새로 내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문제가 쿠팡 영구 정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풀렸을 때는 앞으로 좀 조심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금지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정확히 어떤 반복 정책인지 자꾸 문의를 해보세요. 보통 1번부터 7번까지 주기도 하거든요. 당신은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하나를 어겼다. 그래서 뭔데? 그럼 또 1번부터 7번까지 줘요. 그 중에서 제일 내가 봤을 때 사실 본인이 알아요. 아, 저작권이겠구나. 그럼 저작권이 물어봐야죠. 어떤 저작권이냐?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거까지 가신 이후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그 다음 단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꽤 많아가지고 오래 찍었지만 또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넘기지 않고 댓글을 다는 것들도 다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들은 댓글에 다 남기시고 꾸준히 그냥 매출 집중, 다른 고민 말고도 내 DB를 늘리고 매출 늘리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